안녕하세요. 오늘은 2500년 전 공자의 지혜가 담긴 책, 논어에서 특별히 삶에 큰 울림을 주는 명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짧지만 깊은 문장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명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 속 적용법과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배움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으로 봤습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이해할 때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큰 기쁨을 느끼죠. 예를 들어 처음 배우는 외국어도 처음엔 힘들지만 어느 순간 말이 통할 때 느끼는 희열은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사람만이 깊이 성장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억지로 일하는 사람과 즐기면서 몰입하는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즐기는 마음이 결국 실력과 성과로 이어집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에게서만 배우려 하지만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 중 실수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실수에서 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군자는 말은 신중히 하고 행동은 민첩하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신뢰는 사라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만이 진짜 신뢰를 얻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깊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매뉴얼만 읽고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고민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현실에서 헛돌 뿐입니다. 배움과 성찰은 두 다리와 같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과거를 배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기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군자는 조화롭게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롭지 않다. 군자는 남과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지만 소인은 무조건 맞추려 하면서도 속마음은 불편합니다. 직장 회의나 팀 프로젝트에서도 자기 의견을 존중하면서 팀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무조건 맞추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진 일을 보면 나도 그와 같아지려 하고 어질지 못한 일을 보면 스스로를 돌아본다. 비교는 질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하는 동료를 보며 질투만 한다면 발전이 없지만 나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본다면 나를 성장시킬 기회가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가장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황금률입니다. 일상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누군가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행동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려는 용기입니다. 실수는 경험이 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 나의 신뢰를 해칩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을 쌓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작은 배려, 성실한 행동, 도움을 주는 행동이 결국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군자는 평온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평온하지 않다. 진짜 강한 사람은 늘 차분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도리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부릅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장인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도구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 준비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충분히 연습하고 자료를 점검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15. 지위가 없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설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을 걱정하라. 직위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책을 얻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스트레스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문제의 원인은 자신 안에서 찾아야 성장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추운 계절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이 와야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소의 모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본성이 지나치면 거칠고 꾸밈이 지나치면 가볍다.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라 할 수 있다. 진짜 멋은 내면과 외면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과 속만 훌륭한 사람보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오래 신뢰받습니다. 선비는 크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큰 뜻과 굳은 의지가 없으면 인생의 긴 여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책임과 목표를 끝까지 이루는 힘,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일은 이루지 않는다. 남을 돕는 사람은 자신도 함께 성장합니다. 악한 일을 돕거나 질투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불행을 불러옵니다. 짧지만 강한 문장 속에 담긴 공자의 지혜, 잘 들으셨나요? 논어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과 삶의 길에 변함없는 통찰을 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글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